요즘 뉴스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죠. 한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 기록적인 상승세 끝에 갑자기 파란불이 켜지니까 많은 분들 심장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하락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랠리가 여기서 정말 끝나는 걸까요? 자,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코스피 마이너스 0.39%. 근데 그 옆에 맥락을 한번 보세요. 무려 18거래일, 거의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오른 직후에 나온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번 하락을 시장 붕괴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더 높이 뛰기 위한 일종의 건강한 숨고르기로 봐야 할지 데이터를 보면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가 13.4%나 올랐습니다. 4,300선에서 시작해서 거의 4,900선 코앞까지.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질주였죠. 이 엄청난 상승을 생각하면 하루의 작은 하락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딱 집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숨고르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8일 동안 전력 질주를 했으면 당연히 잠시 멈춰서 숨을 좀 골라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건 추락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가기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머리로는 이건 조종이구나 이해를 해도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마치 큰 폭락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독 불안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18일 동안 매일 오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하락조차 굉장히 큰 충격처럼 다가오는 거죠. 둘째, 코스피 5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 너무 올랐다 하는 고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쯤에서 팔고 나가자 하는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밤에 미국 선물 시장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공포 분위기가 쫙 퍼진 탓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요, 한국 시장은 정말 잘 버틴 편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1% 넘게 빠졌고 유럽 증시는 더 크게 흔들렸어요. 똑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는데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0.39% 하락으로 막아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시장을 동시에 흔들어버린 이 외부 압박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발표한 이름도 기가 막힌 그린란드 관세입니다. 그린란드 관세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한테 너네가 덴마트 땅인 그린란드를 우리한테 팔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겁니다. 무역 문제를 가지고 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나라 영토 문제를 가지고 관세 협박을 하는 정말 전례 없는 압박 카드인 셈이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닙니다. 스케줄까지 다 짜놨어요. 당장 2월 1일부터 10% 관세가 시작되고요. 만약 6월까지 그린란드 딜이 성사되지 않으면 무려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타격 대상도 아주 정확하게 유럽 경제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명품과 와인, 독일의 자동차와 기계, 덴마크의 제약산업까지 유럽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들이 전부 이 관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러니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요. 이런 엄청난 글로벌 악재 속에서도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었던 힘, 그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온 강력한 주도주, 슈퍼스타 섹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국 증시의 역사적인 랠리를 만든 세 개의 기둥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 HBM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오른 K방산주들이죠. 특히 방위산업의 성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대표 주자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연간 수익률이 무려 239.6%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종목이 잘 나갔다는 걸 넘어서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강하고 또 새롭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전망과 월스트리트의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월가의 타코라는 아주 재미있는 속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즉 트럼프는 항상 마지막엔 꼬리를 내린다는 뜻의 약자입니다. 일단 강하게 정책을 던져서 시장에 충격을 준 다음에 결국에는 한 발 물러서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론이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런 패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시장이 크게 반응하면 시행을 미뤄주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하거나 핵심 품목은 쏙 빼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번 그린랜드 관세도 결국 이런 타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관세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 같은 수출주의 비중은 잠시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는 방위산업이나 내수 소비주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현금과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남긴 이 비유가 현재 시장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줍니다. 보통 시장은 계단처럼 천천히 오르고 떨어질 땐 엘리베이터처럼 순식간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시대에는 정반대로 엘리베이터처럼 급등했다가 조정은 계단처럼 완만하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하며 초고속으로 올라가던 그 엘리베이터가 잠시 층과 층 사이에서 멈춰 숨을 고른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일 때 과연 어느 층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